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미크론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남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는 3월에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애석하지만 또 우리 지역이 또 오미크론의 굉장히 어떤 확산의 어떤 핵심부에 있어서 지금 신학기가 지금 한 달여 앞으로 남아 있는데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과정의 운영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각급 학교에서는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크게 수업 방식을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 방식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오미크론이 다소 이렇게 완화되면 우리가 말하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이 추세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업 방식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난생 처음에 이제 학교를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또 고3 수험생들, 이제 여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업 부담이 지금 이렇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갖다가 병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또 오미크론이 또 확산되면 아시다시피 수업 이런 부분 일체 교육 활동들이 정지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우려 사항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우리 지역의 현황을 보면요, 특히 이제 우리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약 870여 개 학교가 있어요. 네. 870여 개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학교가 거의 50%를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남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는 2개 학교 중에 1개 학교는 60명 이하 학급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용이해서 이러한 코로나19와 관련된 2년간의 지난 교육과정의 운영의 상황을 보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좀 운영이 됐던 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밀학급입니다. 목포, 순천, 여수, 그다음에 나주 혁신도시, 또 무안의 오룡, 남학 지구에 있는 이 초과밀학급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오미크론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교육 과정 형식이 아니라 수업 자체도 사실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경우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사실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을 좀 풍부하게 해서 교육 당국 입장에서 어떤 교육 시설이라든지 여건 자체가 다소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 당국에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지난 2년 동안의 이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이런 이제 이 개학과 더불어서 저도 이렇게 교수자로서 느낀 것은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어떤 선진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이런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효과가 김대중 정부 20년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수혜 혜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의 환경, 인프라가 없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의 교육공학자들도 얘기했지만 한국에 있어서 이런 온라인 수업 환경에 대한 체제 구축, 또 이를 운영하고 있는 교수자라든지 또 학습자, 또 학부모의 길이까지 이렇게 디지털 운영 능력들이 탁월한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여러 가지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혁명을 앞당기는 어떤 계기가 또 코로나19의 역설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빨리 종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잖아요. 네. 그만큼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이 신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저도 이번 이제 방학 기간에 뭐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지만 또 가정에서는 학부모이고 또 아버지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질풍노도에 남학생 2명을 제가 양육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는데 네.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론과 실제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요. 이 가정에서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가 말했던 것처럼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고 가정은 도덕상의 학교라는 게 말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가정이 교육에 있어서의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또 요람으로서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을 학교와 학원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고 또 학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버리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의 굉장히 어떤 그 성취도가 낮아지고 또 학교 생활 부적응이라든지 또 가정 안에서의 우리가 앵커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권을 학교와 학원에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의지해버린 것이 아닌가 학부모 입장에서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이제 가정에서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제가 부모가 돼버리더라고요. 저는 부모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부모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존재에 대한 위치보다도 이제 학부모로서의 위치에 포지션의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됐지만 부모가 되는 문제하고 학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부모에게 필요한 부분은 부모로서의 존재감만큼이나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먼저 학부모 교육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크게 5가지 영역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방점보다도 부모로서 또 학부모로서 내가 먼저 양육자로서 교육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교육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의 정체성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는 이 5가지 영역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하고 또 아울러서 아이들과 함께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의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어떤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에 대한 영역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켜봐 주시고 특히나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가정 안에서 있다 보니까 또 사회활동도 제약되다 보니까 확진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살만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체 건강 관리에 대한 영역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이 정서적 영역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즉 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한 만큼 정서적인 영역도 성장을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지난 2년 동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정서적 문제입니다. 즉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비교과 활동, 또 사회활동의 제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정서적인 영역도 더불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서적 영역은 성장이 아니라 굉장히 아파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것은 여러 지금 우리 통계 자료에서 나오지만 지금 학생들의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또 문제점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도덕적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기초 도덕적인 영역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어떤 이 부분들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요,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이게 고립을 또 감옥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울타리가 낮아버리면요 아이에게 자유가 아니라 그런 방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육의 울타리로 간다면 그런 부분들에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도덕성의 어떤 발달, 또 시민의 어떤 역할로서의 어떤 정체성 확립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신학기가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보건 당국이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시 코로나19라는 것은 나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시민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고등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뭐 인류사의 평화를 유지할 만한 어떤 미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 네 번째가 이제 사회적 성장입니다. 우리 아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을 해서 또 20살이 넘어서 이제 사회의 어떤 사회인으로 진출하는데 가정 안에서의 관계성, 즉 코로나19가 사회적인 활동들은 제약이 됐지만 가정 안에서의 어떤 친밀성이랄까요? 이런 관계성들은 훨씬 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 늘어난 만큼 가족 간의 관계성, 친밀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좀 높아졌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지적 성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서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과 더불어서 아이들에게서 지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초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가정이 갖춰야 할 여러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신학기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환경에서 효과적인 학교 생활과 학업을 위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사실 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되지 않아서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 저도 일선 학교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에 대한 부분, 이게 학습을 지금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이렇게 병행해야 된다는 이 부담, 또 최근에 뭐 발표 자료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학교 안 다니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얼마 전에 지금 그 나온 조사도 보니까 그 중학교 학생들 보니까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효과적인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소위 말해서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교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내가 또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확고한 인식이 먼저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마음을 좀 다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적으로 학교 교육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지식과 정보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인터넷에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지식과 정보가 선생님의 어떤 머릿속에서 교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 정보의 바다 속에서 이미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식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자 입장에서 우리 학습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도 중요하지만 자기 주도적 삶을 한번 만들어보는 계기로서 이번 이 코로나19의 어떤 다소 제약된 여건이지만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한 자기 주도 학습을 한번 내가 어떻게 구성해 볼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탁월한 검색 능력만큼이라 탁월한 사색 능력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이 시청자분들, 학생분들이 이 정보 꼭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정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당국과 학교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졸업과 입학 그리고 개학이 여러 번 있을 텐데요. 이 준비에 있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방역입니다. 이 방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거나 또 이 방역 혈제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피해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특히나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한 시기마다 중요하지 않는 시기가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전쟁통에도 우리가 교육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이 교육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사실은 생명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아이의 미래이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이고 국가사회의 내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즉 교육의 양적인 측면 즉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거, 뭐 이런 정도는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만 이게 학습자 입장에서 교육의 질로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많은 뭐 지금 현재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다소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교육 당국에서 간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제약적인 상황이지만 일체의 지금 아시다시피 뭐 비교과 활동들이라든지 현장 체험학습 활동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급단위 소규모 그룹으로 뭐 운영한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고 또 교육 당국에서는 반드시 좀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데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 또 특히 맞벌이 부부 등등 이제 이런 영역에서의 자녀들이 굉장히 학업 성취가 지금 낮은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낮은 군에 있는 학생들, 즉 다시 말하자면 학력 격차가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즉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은 더 잘하는 거고 또 이 중간에 해당되는 이 중위 그룹들이 거의 이게 하향 평준화되는 양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육부를 비롯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많은 이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력 격차 해소, 그 중에서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이 층들에 대한 학업 성취를 좀 높이기 위한 이 노력들을 좀 우리 교육 당국에서 좀 신경을 좀 집중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교육 문제는 교육 당국만의 일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이 지역 사회의 관심과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기된 교육 문제는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겁니다. 즉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부분은 반드시 종식이 되겠지만 우리가 감염병은 영원히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19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육 생태계에 준 메시지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금 현재의 산업화 시대의 이 체제에 맞춰서 구축되어져 있는 학교 시스템, 입시 제도에 대한 좀 대대적인 좀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면 이번 참에 정말 우리가 이제 올해 뭐 3월 또 9월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다 교체하는 한 해 선거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교육의 체제, 즉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학교 환경 시스템을 또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 나가는 어떤 하나의 촉매제로서 코로나19 상황을 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생산적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국가 권력과 지방 권력이 다 바뀌는 한 해입니다. 선거의 해인데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이 교육 공약에 대해서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의 수준이 지역의 수준이고요. 국민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 됩니다. 지역민의 관심사가 지역의 관심사가 되고 국민의 관심사가 국가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 중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놓아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지금의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리 미래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성장에 견인을 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교육의 담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모두가 방역 지침을 또 준수해서 보다 안전한 새학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학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해서 교육당국과 지역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